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은 좀 이게 제 유튜브 채널에 처음 올라오는 세금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는 세금 이야기냐라고 하신다면, 일단은 뭐 내 유튜브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좀 있고 또 보통 이제 레벨하고 조금 계신 분들이다 보니까 세금 같은 얘기도 이게 좀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우선 이 세금 얘기를 하게 된 계기는 그 롯데 신격호 회장이 돌아가신 건 다들 알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단강 건너가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동빈이 아저씨부터 해서 가업을 이제 계승하고 있는 중인데, 그 상속세로 4,500억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4,500억? 뭔가 조금 상상이 안 되는 굉장히 천문학적인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까운 게 그런 것들이에요. 대한민국에서 롯데라는 기업들은 뭔가 친일 기업의 이미지가 엄청 강하잖아. 뭐만 있으면 롯데 뭐 맨날 와서 요거도 먹고 그러는데, 일본 기업이라고. 근데 이렇게 세금은 세금대로 이렇게 따박따박 다 내고, 그리고 또 이제 불매 같은 거 운동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사실 롯데를 불매 운동하면 제일 타격을 입는 게 거기서 정례고 당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이거든, 그게. 나는 이게 뭔가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좀 롯데가 좀 짠하다 생각하는데, 오늘은 뭐 그 짠한 얘기가 아니라 이 세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 4,500억의 세금에 대해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대한민국의 상속세율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OECD에서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30억을 초과하는 그 금액 안에서 50%의 세율이 정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인 게 아니라 특히나 또 이 최대 주주면 또 프리미엄이 또 먹거든. 그래서 최대 주주면 이걸 승계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65%를 떼게 돼요. 그래서 뭐 지금 대한민국 뭔가 정서상에는 돈 많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게 무슨 죄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보편적이지만서도, 저는 아까 말했던 그런 관점에서 그 롯데가 친일기업이라고 욕먹으면 거기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롯데에서 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좀 이게 포커싱을 맞추고 싶거든요. 근데 방금 전 말했던 것처럼 이 기업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건조를 완료했습니다. 에어컨 운전을 뭐야? 종료합니다. 에어컨 자동 청소 중이었습니다. 예, 끝났는데. 하여튼 뭐 계속 이야기를 하자면, 이 상속세율 50%라는 게 엄청나게 높은 세율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OECD 내에서도 거의 뭐 부동의 거의 원탑이라 보시면 돼요. 뭐, 일본도 높은 편이지만서도, 실제로 뭐 유럽이라던가 여러 나라들을 보면 상속세가 없는 나라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OECD 평균이 한 제가 알기로 한 26% 정도로 알고가 있죠. 근데 이 상속세율이 높으면 단순히 세금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방금 전 말했던 고용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방금 전 말한 대로 이제 기업들을, 그러니까 굳이 이게 엄청난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엔 굉장히 많은 중소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30억이 넘는 자산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해당이 되는 거야. 이거를 받는 과정에서 세금을 50%를 개원해야 돼. 근데 이 돈이 없어. 그러면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하냐면 기업을 매각을 해요. 특히 중소기업에서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중소기업 몇 개 가지고 있으면 상속세가 감당이 안 되니까 기업을 매각하게 되는 것들이지. 그리고 기업을 매각하게 되는 순간에, 물론 뭐 기업을 매각하면서 그 안에 일했던 기존 근로자들의 그런 고용이 보장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 그러면 어떻게 될 거야? 다 나가리가 된다는 것들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게 대한민국의 상속세율이라는 것들이 이거 굉장히 터무니없이 높은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뭐 옛날에 그런 이제 친기업적인 정책을 많이 했던 사람들 중에서 그 이명박이 그걸 되게 많이 했잖아요. 법인세 감면부터. 그래서 뭔가 당장 서브프라임 때로 봤을 때는 되게 극복을 잘한 케이스였지만, 그때 우리가 알게 된 거 교훈 중에 하나는 낙수 효과는 없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낙수 효과 때문에 이게 기업들이 잘 되면 이런 것들이 고용으로 이어진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고용까지 이어지진 않았잖아.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돈을 그렇게 번 다음에 그걸 고용으로 가지 않고 뭘 했냐? 부동산을 샀죠. 그래서 당시에 현대차가 엄청 스펙타클했잖아. 한전부지 지금 그거를 공시지가 거의 3배 넘는 10조에 이게 낙찰을 봐가지고, 그때 외국 기업들이 엄청나게 놀래가지고 너는 자동차 만드는 기업이 땅질을 하고 있냐, 부동산질을 하고 있냐, 그것도 10조를 이게 쾌척을 하고 나니까 그때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부동산 던져도 그때부터 현대차가 박살나기 시작했거든.
근데 물론 뭐 지금 와서 보면 한정부시 지금 와서 보면 잘 샀지. 가격이 더 올랐잖아. 지금 와서는 평가가 그렇게 더 올랐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낙수 효과라는 것들이 이렇게 입증되지 않는 건 있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당장 같은 자동차 회사인 GM이 망해서 이게 나갔잖아. 군산 같은 곳을 보면 알겠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군산이 허허벌판이야. 사람들이 이제 다 짐 싸서 나갔고, 그 당시에 짐 싸서 나가면 이제 도시가 황폐돼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뭐 가게 같은 거 낸 사람들 있잖아요. 생계형 장업자들, 그 사람들도 같이 망한단 말이야. 빚 끌어안고 온 건데.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기업과 고용이라는 것들은 유지가 되거든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 방송에서도 좀 간간히 얘기했는데, 뭐 많은 사람들이 성장과 분배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여는데, 성장과 분배는 싸울 일이 아니라니까. 성장이라는 게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이란 게, 고용이란 게 유지가 돼야 되고 돌아가야 되는데, 근데 현재 지금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상속세율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높고, 이 과정에서 기업이 유지가 안 된다는 것들이에요. 물론 뭐 롯데 같은 경우도 이제 돈이 엄청 많으니까 쾌척을 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 그래서 이런 엄청난 상속세율 때문에 일어난 게 어떻게 보면 에버랜드 전환 사채라던가, 아니면 그것 말고도 뭐 현대 글로비스 같은 거, 그냥 아예 기업을 하나 만들어갖고 그쪽에 일감을 몰아주잖아. 상속세 피하려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뭐 편법을 쓰긴 쓴 건데, 그게 잘 됐다는 게 아니라, 근데 내 입장에서는 이게 이런 엄청난 상속세를 보면 느끼는 것들이 방금 말한 것처럼, 그런 이게 고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 이게 박살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같이 이게 굉장히 현대차나 이런 거 되게 큰 기업들 같은 경우 항상 이게 경제랑은 연쇄적으로 이어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의 지배권이나 이런 것들이 휘청휘청거리게 되면 그 타격이 전부 다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이 높은 상속세율이 마치 그런 느낌처럼 들어요.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게 배를 가른다는 그런 느낌? 가만히 냅두면 얘가 계속 이제 알을 낳는데, 알을 낳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호의호식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이 높은 세율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뜨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실제로 이게 뜨고 있어, 지금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탈출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는 그건 알고 있는데, 그 내막까지 들어보면 이게 조금 더 힘든 게, 조금 골 때리는 게, 제가 뭐 늘상 이게, 헬조선 탈출한다, 그래서 나같이 젊은 놈들이 그 김치녀를 떠나가지고, 뭐 해외에 뭐 스시녀 만나려고 탈출하는 줄 아는 모양인데, 실제로 한국을 탈출하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산가들이 지금 탈출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자산가들이. 막 1,00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 100억, 1,000억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 사람들을 탈출을 하냐. 상속세 때문에 탈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방금 전 말 이 사람들이 되게 선호한 것들이 뭐 미국도 선호하지만, 미국 말고 뭐 캐나다, 호주 이런 데 있는데, 뭐 캐나다 이런 나라는 그 아예 상속세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게. 그러면 거기 그냥 투자 이민 가면 1,000억 가지고 있으면 500원 안 뜯기는 거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1,000억이 뭐 다 부동산에만 있을 것 같아? 이게 뭐 이렇게 정리하면서 기업도 막 정리할 거 아니야. 그 와중에 얼마나 자산들이 있을까? 사업하는 사람이면 뭐 부동산 처리하고 다 처리하면서 뜰 거 아니야. 그럼 그 와중에서 얼마나 많은 데미지들이 대한민국에 누적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상속세에 대해 가지고 좀 관대한 이유가 뭐냐면, 법률도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 법의 기본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잖아. 이런 것처럼 그 세금의 기본 중에 또 하나는 그 이중과세 금지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라면서 보면 세금을 다 낸단 말이에요. 형성하는 과정에서. 재산을 형성하면서 세금을 다 내는데 왜 또 죽어서 내느냐는 것들이지. 그래서 상속세가 없는 나라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거 외적으로도 이제 기업이란 게 유지가 돼야지 고용이란 게 안정이 되니까 그런 사회의 균형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보통 방금 전 말했던 한 100억, 1,000억대 자산가들은 이미 대한민국에 높은 세금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아는 뭐 유튜버 중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 한 달에 몇 억씩 땡기는 뭐 보왕님이라던가, 그거 말고도 옛날에 엄청나게 상대방 박탈감 줬던 애는 누구지? 짜왕 먹었던 애. 그래, 보람튜버. 이런 사람들은 세율이 46%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80억을 번다고 해서 80억을 다 가지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거의 뭐 절반 돈, 절반 46%가 세금으로 나간다 보시면 돼요. 일정한 공제 구간을 이게 초과하면요. 그래서 대한민국 법이 어떻게 보면 서민들한테 되게 좋은 게, 직접 세율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공제되는 게 뭐 인적 공제, 물적 공제, 근로소득 공제 이런 거 다 치고 나면 이게 소득이 딱 중간값 있잖아. 50등. 50등까지는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를 넘어가서 조금씩 좀 올라가려면 세금이 점점 좀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막 아까 말한 것처럼 보람튜브 이렇게 몇십억 벌자 그러면 100억 벌면 그다음부터는 초과 이익에 46억을 다 세금으로 내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막 열심히 돈을 벌어서 1,000억을 벌었어, 결국에는. 세금 내고. 근데, 씨발, 나중에 1,000억을 보람한테 주려고 하니까 또 500억을 세금을 내란 말이야, 이게. 이런 말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나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뭐 요즘은 그런 거 있죠. 뭐 이렇게 부자들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개인적으로 할 때 이 상속세가 대명처럼 이렇게 높은 거는 굉장히 불합리한 게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문득 느끼기에 이런 것들이 정말로 이게 뭐 단순히 병신 같은 걸 떠나가지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앞날에 굉장히 이제 마이너스가 되면 마이너스가 될지 플러스가 될 일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뭐 혹시 어떻게 생각하나 궁금해가지고 오늘 한번 세금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뭐 어떡하나 이거 말해놓고 나니까 또 약간 이게 무섭네 이게. 요새는 그냥 부자들이면 그냥 전부 다 돌 던져라 약간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나는 그런 게 좀 이게 좀 무서워.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오늘 한번 이게 세금 상속세 얘기가 나온 김에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대한민국의 상속세율이라는 게 좀 굉장히 불합리하다 싶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여튼간에 뭐 내 생각은 뭐 이렇다 이런 거기 때문에 뭐 딱 내 생각이다 요 정도만 이게 참고를 하시면 바랍니다.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에는 뭐 일반 서민들한테 조금 더 이게 유익할 수 있는 그런 세금 이야기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해주고 싶은데 근데 일반 서민들한테는 세금이라는 게 유익한 게 별로 없거든요. 여러분한테 유익한 세금적 지식이라면 어떻게 슈킹을 칠까 이런 것들인데 일반 급여 소득자 같은 경우는 이게 소득이 투명하게 잡히기 때문에 이게 슈킹을 칠 수가 없어요. 일단 그래갖고 뭐 그나마 이제 세금 덜 내려면 세액공제 상품밖에 없거든요. 뭐 연금펀드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뭐 그렇게 뭐 알맹이 있는 내용들은 제가 알려드리지 못할 것 같네요. 뭐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뭐 혹시나 또 재밌는 이야기 있으면 그런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